평소 모든 자신감이 부족한 효진허인데 요즘 특히 우울해요. 나보다 2살 어린 아름홍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늘 비교 대상이 됐어요. 아름홍저와는 달리 외모가 좋은 편이에요.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자매라고 말하겠고 나도 무정한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한 부모님도 아름홍과 나를 다르게 대했다는 것이다. 은정길은 항상 아름홍 정말 예쁜 갖고 있다고 말하곤 했죠. 늘 그렇게 아름홍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특히 어머니가 아름홍을 칭찬했기 때문에 저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를 실망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기만 하는데 어린 시절 나는 사랑받을 만큼 예쁘지 않아 걱정이 너무 많아 어른이 되니 그렇게 자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남아있다. 내가 이루기 힘든 일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부모님과 친하지 않다는. 좀 아쉽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집을 떠난 후 1년에 몇 번밖에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취직하려고 누나가 아직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 취직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인간관계 문제로 그만두었다고 해요. 괜찮았는데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아름홍 누나, 오랜만이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우리 부모님 댁에 전혀 돌아오지 않아서 내 방을 쓰기로 했어. 남은 물건과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 무슨 내용이었어? 아, 너 버렸어. 나중에 가져갈 물건이 있기 전에 엣지와이즈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동안 가져오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다고 대답했지. 그렇지? 내 말은 그들 중 누구도 가치가 없을 것 같지 않았단 말야. 맞아. 그 쓰레기를 다 치우는 게 옳았어. 그리고 옷이랑 물건도 다 치웠어.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알았는데 옷 취향이 너무 나빠. 하하. 그래서 당신의 스타일 감각이 의심스럽네요. 당신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남의 재산을 허락도 없이 처분하는 식으로 매번 저를 놀렸어요. 버리기 전에 나한테 답답해서 대답했어. 나 지금 마침 한가해서 전화했어. 그런 사소한 일로 화내지 마. 너 정말 밥 잘 먹고 있니? 다이어트에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짜증만 낼 테니까. 남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말했지만 맨날 일해서 익숙해져서 포기했는데 놀리면 짜증나고 나쁜 말 하면 짜증이 난다. 나 아직 상처받아서 우울해졌어. 부모님은 아름홍의 본성을 모르는 것 같아. 아름홍 귀엽게 생겼고 나랑 다르게 부모님한테 화풀이도 잘하는 아름홍 엄청 돼지 같고 부모님은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했던 걸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성격이 좀 안타깝다. 부모님이 받아주셔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지사. 관계. 나는 아름홍의 태도가 내가 아름홍만큼 예쁘거나 상냥하지 않다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다른 일로 주의를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한테 돈도 보내면서 혼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하지만 아름홍는 아직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내려놓을 생각은 없지만 하던 일을 보면 언젠가는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 어쩌면 이제 그만 나를 내려다보는 것도 며칠 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할아버지 태현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최근에는 할아버지를 못 뵙고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아름홍만 걱정하시는 걸 알아차렸어요. 항상 나에게 상냥하고 친절하셔서 할아버지를 보면 어린애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요. 내일 모레 장례식이고 꼭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오지만 한동안 못 봐서 좀 불안해요. 아름홍 분명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아름홍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압도되기 시작했고 그게 사실이라면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아버지를 편히 애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날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장소에 혼자 가는 중이었는데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거기 계셨어요. 아름홍 안 오셨어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에서도 옷을 잘 차려입고 오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장례식이 막 시작될 즈음에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놀랍게도 방문이 열렸다. 화려한 핑크색 미니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아름홍서 어리둥절하고 식은 땀을 흘리며 부모님은 깜짝 놀랐다.
아름 홍장례식이 애도하는 것임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장례식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태현 왕는 화를 냈어. 야, 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런 옷을 입고 아름홍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당황해서 계속 내려다 보셨는데 아름홍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어요. 이 드레스 귀엽지 않나요? 할아버지 뵙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 옷을 차려입고 찾아왔어요. 이런 추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말에 놀라 부모님은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름홍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아름홍네로 달려갔습니다. 너 집에 가서 당장 갈아입어라. 누나한테 말했잖아. 평소엔 정신이 막지만 모닝복을 입으면 더 정신이 멍해진다고 해서 어쩌면 할아버지는 더 예쁜 여자가 애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여기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행복한지 궁금해요.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집이 당신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주목받는 걸 좋아해. 넌 그냥 상식적인 척하는 거야. 난 예쁘고 질투하니까 하하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되지만 이곳은 할아버지를 애도하는 곳이야.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차려입고 왔잖아. 정말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름홍을 미친 듯이. 아름홍 내 말은 내가 기뻐할 것 같다고 말했지. 내 말은 효진허는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 어떻게 차려입는지 궁금해도 할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름홍은 우리의 교환을 보고 내 말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효진 허의 말이 맞습니다. 행사에 맞게 옷을 입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 이제 너랑 집에 갈게. 어서 가자. 엄마가 아름홍의 팔을 잡고 복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아름홍 거부해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는 수고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말해보자.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간단한 문제로 너무 소란을 피운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내 얼굴이 불타올랐다. 할아버지를 조용히 보내려고 생각했을 때 부끄러워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모든 것을 망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름홍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 앞에서 태현 왕과 우리를 봤어요. 가족이 부드럽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엄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도도 애도할 권리가 없어. 태현 왕 아름홍 태현 왕가 갑자기 너 같은 옷을 입고 장례식에 오는 텅 빈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여기서 태현 왕의 강한 말투는 심지어 아름홍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름홍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장례식은 이렇게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현 왕을 애도하기 위해 여기로. 물론이고 이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이해합니까? 집에 혼자 가세요.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태현 왕은 아름홍을 매우 위협적으로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한테 혼난 적 없는 아름홍 이렇게 된 건 처음이야. 태현 왕의 강한 말투에 압도되고 겁이 나서 화낼 필요도 없이 겁먹은 표정으로 울기. 귀여운 옷을 입고 나타난 나 태현 왕은 너만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관심을 받고 싶다고 해서 차가운 계단에서 보는 걸 좋아하니 대성공이지 않나?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름홍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공연장을 떠났습니다. 나는 놀라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름홍을 따라간 부모님은 떠났습니다. 나도 거기에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혁 박는 당신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현 왕은 죽기 전에 나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는지 모든 말이 내가 가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재협 방가 요청한 대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름홍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장례식은 부모님과 아름홍 없이 재개되었습니다. 3명은 끝날 때까지 안 왔다 걱정 없이 끝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중간에 두고 결국 돌아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 장례식 부모님 집에 들렀어요. 아름홍과 부모님이 크게 싸웠어요. 예전에 당신을 너무 많이 버릇없게 만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그녀를 그렇게 꾸짖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당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난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키운 것을 후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넌 이제 어릴 때부터 귀여울 수밖에 없지. 이제 어른이 되어 행동해라. 그런 말을 했고 아름홍 반항하기보다는 속상해 보였지. 결코 전에는 왜 다들 나를 탓한다고 했고 언니는 가만히 서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으나 난 절대 내 편을 들지 않을 거라고 했어. 내가 나를 놀렸던 그 수없이 많은 것을 결코 잊지? 거야,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어렸어요. 내가 이 말을 너무 강하게 말했을 때 당신은 혼자 있을 시간입니다. 아름홍 이전에 그녀를 본 것보다 더 좌절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언제라도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난 가버렸어. 아름홍이 반항하기 시작했어. 그것도 될지도 모르지. 서로 공간을 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제 혼자 생활을 경험할 때가 것 아닌가.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세요. 왜냐면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놀랄 만큼 차가웠고 나도 놀랐지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아름홍 또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고 갈 곳도 없고 쓸 돈도 없어서 난 곧 돌아올 거라 확신하는데 부모님이 다시 징계를 하려고 하셔서 내가 돌아오더라도 샤를로테의 지옥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에게 소홀했지만 잘 돼서 기쁘다. 미안해. 아름홍만 망쳤어. 부모님이 솔직하게 사과해. 그런 사과를 하는 게 괴로웠지만 괜찮다고 했지만 좀 기뻤다. 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를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장례식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모두 시간 낭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름홍 어떻게 재활을 받을지, 재활이 가능한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상황에 대한 반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름홍 좀 더 괜찮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력하겠습니다.